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수면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수면의 질, 깊은 잠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낮에 엄청난 활동을 해서 우리가 몸을 피곤하게 했을 때 잠 잘 자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잘 못 잔다, 깊은 잠을 못 잔다 하는 분들, 일단 활동량이 부족하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활동량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물질적으로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몸에서 근육을 사용을 할 때 이 아데노신이 몸에서 많이 나와서 이게 몸 곳곳에 축적이 됩니다. 지금 근육 사용 후에 피로 물질이라고 봅니다. 이게 뇌에서는 이게 많아지면 이 농도를 측정을 해서 양이 좀 많아졌다, 배터리를 많이 써서 지금 방전돼 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 휴식해야 돼 라고 뇌에서 판단을 하는 어떤 근거가 이 아데노신 양에 의해서 판단을 해요. 이 아데노신은 운동을 강하게 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노신이 축적이 되면 잠 신호가 강하게 옵니다. 낮이든 밤이든 그 멜라토닌 호르몬이 없어도 아데노신만 있어도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 노동을 강하게 했을 때는 졸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아데노신 용량이 초과됐다 판단이 되면 뇌는 일단 너 안 돼, 이제 쉬어야 돼 라는 신호를 강력하게 주기 때문에 바로 졸리는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낮에 뭘 먹어요? 커피를 먹죠. 카페인에는 이 아데노신이 뇌로 들어가는 결합하는 것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피곤하고 몸이 힘들고 아데노신이 막 축적이 되어 있는데 카페인이 이걸 딱 막아버려요. 뇌가 그걸 인지 못하게, 피곤한데도 피곤을 못 느끼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 아직 안 피곤해 말짱해, 실질적으로는 몸 안에는 엄청난 양의 피로 물질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커피 힘을 빌어서 집중하고 뭔가 활동을 더 했죠. 극단적으로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페인이 약발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오후 되면 또 졸리죠. 또 졸려, 또 커피 마시죠. 그러면 이제 뇌가 쉬어야 되는데 또 카페인이 차단을 해서 또 못 쉬게 하겠죠. 졸리고 잠을 낮이지만 너무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도 얘가 못 자게 해요. 각성시켜버리고 아데노신의 양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데노신이라든지 피로 물질들은 뇌세포를 공격을 하고 손상을 시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몸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커피 자체가 몸을 손상하는 게 아니고 몸에 쌓인 피로 물질이 몸을 공격하는 걸 내가 인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면을 위해서 의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어요? 알코올. 남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위장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폐하생이 생겼는데 어쩌다가 생겼는지 이렇게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매일 맥주나 소주를 먹고 저녁에 그 상태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들어가서 위 점막을 다 깎아내리겠죠, 밤새도록. 그러니까 위 점막은 싹싹싹 다 날아가 버리면서 점막층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형태로 가면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폐하생으로 점점 넘어가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 알코올로 왜 밤마다 저녁마다 이걸 먹었을까요? 잠이 안 오니까. 이걸 먹으면 노곤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게 신경 전달 자체를 느슨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일단 좀 숙면을 취하는 것 같죠. 그리고 입면도 쉬워요. 먹으면 졸리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사고 상태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졸리는 거죠. 알코올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일반화되고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이유도 대한민국의 불면 상황을 얘기를 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나쁘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밤에 이걸 알코올을 먹고 잠을 자는 건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알코올 없으면 잠이 안 온단 말이죠. 심심하단 말이죠. 그러면 알코올로 숙면을 취하고 잠도 빨리 들었으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냐, 위장도 뭐 좀 튼튼한 사람 같으면 위장 문제도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은 양을 먹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의존이 됐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 외에는 크게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반주로 먹는 거 권장할 만하지 않냐, 대부분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의 어떤 패턴을 봤을 때 꿈도 안 꾸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 이거 서파수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약간 각성 상황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때 꿈을 꿔요. 요거를 렘수면이라고 합니다. 서파수면 상태에서는 이 뇌파 파동이 굉장히, 원래 뇌파가 이렇게 뛴다면 서파수면 상태에서는 느슨하고 느리고 파장이 긴 이런 형태로 뇌파가 느려지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거 뇌가 이렇게 고랑이 막 있잖아요. 이게 세포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찌꺼기가 막 낀단 말이에요. 독소들이 군데군데 많이 껴 있겠죠. 근데 뇌는 굉장히 정교하게 이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 뇌파를 만들어내서 이거 전체를 이렇게 물결치게 만드는 거예요. 물결치는 역할이 뭘 하냐면, 이 독소들을 이렇게 파도로 이렇게 밀어내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한강 같은데 가운데 막 이렇게
쓰레기가 막 떠 있으면 가운데 계속 떠 있지 않아요. 이게 바람이 불고 살랑살랑 불고 파도가 좀 치면 쓱쓱쓱 밀려가서 저기 강가로 쓱 밀어내요. 이 뇌파가, 느슨한 뇌파 자체가 쓰레기를 밀어내는 역할을 해서 뇌를 청소를 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손상된 뇌세포를 회복하는 기능을 합니다. 깊은 잠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꿈도 꾸고 얕은 수면 이거 뭐하러 있느냐?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얕은 잠을 자면서 뇌를 이제 가동을 좀 시켜요. 밤에 뇌를 가동시켜서 뭘 하냐면 낮에 있었던 감정의 찌꺼기들, 내가 슬펐고 뭐 불안했고 막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해서 배분해서 내 감정을 좀 정리를 해요. 도서관 사서 같은 거죠.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막 책을 보고 이렇게 아무데나 놔둘 수 있잖아요. 뭐 엉뚱한 데막 꽂아 놓잖아요. 사서가 가서 이거 여기 아닌데? 여긴데? 이거 여긴데? 정리하는 거예요. 목록대로 다음에 쉽게 찾을 수 있게. 기억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감정을 정리하고 감정의 종류별로 묶어놓고 다음에 잘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게 정리하는 장치예요. 꿈을 통해서 우리가 낮에 이렇게 발생한 모든 일들의 맥락을 뇌가 그걸 파악을 하고 다음에 쓸 수 있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는 알코올을 먹으면 이 렘수면 꿈도 안 꾸고 이렇게 좀 깊은 잠 위주로 더 많이 들어가고 이 렘수면의 상태에 잘 안 들어가요. 그렇게 술을 먹고 잤어. 뭔가 깊은 잠을 잔 것 같은데 기분이 안 좋아.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안 좋고 유쾌하지가 않고 불안하고 어제 연장선에 있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계속 술에 의존해서 잤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까운 예로 알코올 중독자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계속 먹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 먹으면 불안해요. 이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못 취해요. 술을 먹었을 때가 거의 정상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술을 안 먹었을 때 안절부절 못하고 제대로 일상생활을 하지를 못해요. 나약해지고 불안해지고 이 감정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렘수면이 그만큼 감정적으로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알코올에 의존해서 잠을 잤을 때 좋은 심리 상태로 절대 갈 수 없다. 아주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의존해서 잠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카페인으로 낮에 몸을 자꾸 뇌를 각성시키지 마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런 거에 의존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없고 해결 방법은 오로지 해가 떴을 때 움직이고 몸을 최대한 내 한계치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패턴으로 자꾸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꿀잠을 위해서 알람을 해 뜨는 시간에 맞추고 내일 일어나서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반복을 하면 전혀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